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쟁의 마지막 날에 벌어진 단 한 번의 만남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프랑스 군 순찰대가 버려진 돌집에 숨어있던 독일인 여성 간호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짧은 쪽지가 군인을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년간 기록에 오르지 않았고 누구도 감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쪽지의 내용은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영상이 시작됩니다. 자, 역사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프랑스 순찰대가 마을 길을 따라 이동하던 중 노랭의 무전기에 짧은 잡음이 흘러들었다. 집 문이 열려 있어. 안에 누군가 있을지도 몰라. 이것은 평범한 점검 순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은 불과 3시간 전에 완전히 비워졌기 때문이다. 마르셀 노랭 중위는 팀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다. 총이 준비되었고 발걸음이 느려졌으며 숨소리가 멈췄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전쟁의 이 시기에는 침묵이 명령만큼이나 분명했다. 문이 열린 돌집. 창문 틀은 부서져 있었고 바닥에는 진흙 자국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자국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었다. 로렌이 문턱에 다다랐을 때 어깨를 짓누른 것은 추위가 아니었다. 안에 누군가 여전히 있다는 그 무겁고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그를 떨게 한 것은 밖에서 스며드는 바람이 아니라 안에서 그림자가 살짝 움직이는 것이었다. 들어간다. 그가 말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넘어진 난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방 문틈으로 스며드는 그 희미한 빛. 로레인의 심장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할 만큼 강렬했다. 방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다. 찢어진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얼굴에는 멍이 들었고 머리카락에는 마른 피 얼룩이. 하지만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마치 스스로 무릎을 꿇고 앉아 운명을 이미 받아들인 듯했다. 마르셀은 잠시 그 여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완전히 지쳐버린 그런 기색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깨달았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는 떨리는 손으로 꽉 쥔 작은 종이가 있었다. 제목이 가리키는 그 저주받은 쪽지. 로랭이 총을 천천히 내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그에게 내밀었다. 침묵이 방의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마르셀은 쪽지를 받았다. 종이를 펼쳤다. 안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르셀의 얼굴에서 온 피가 쏙 빠졌다. 한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마르셀이 뒤로 물러서자 그 뒤에 있던 2명의 프랑스 군인이 반사적으로 총을 들어 올렸다. 멈춰. 마르셀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날카로운 의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다시 그 쪽지를 펼쳤다. 종이는 낡지 않았다. 갓 뜯어낸 가는 선들이 아직도 선명한 공책 한 장이었다. 그 위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글씨는 펜의 압력으로 종이에 선명한 자국을 남겼다. 나를 찾은 자. 안에 숨은 자들을 찾지 마라. 문장은 짧고 급하게 쓰였지만 분명히 공포에 차 있었다. 그럼에도 그 의미는 너무나 무거웠다. 마르셀은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도움 요청도, 위협도 없었다. 단지 기다리는
이미 결심이 굳어진 얼굴뿐이었다. 안에 누가 있나요? 마르셀이 차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빛이 들지 않는 그 좁은 뒷방 쪽으로 흘러갔다. 마르셀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손짓을 했다. 병사들이 옆으로 갈라섰다. 한 명은 문 쪽으로 다가갔고 다른 한 명은 커튼을 걷어 올리며 안을 살폈다. 방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갓 묻은 피가 뚝뚝 떨어진 자국이 있었다. 적었지만 새 것이었다. 아직 선명하고 어두워지기 전이었다. 모로는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피를 살폈다. 1시간도 안 됐어. 오라고 말했다. 마르셀이 다시 간호사에게 돌아섰다. 그들을 어디에 숨겼어? 여자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방은 순간 침묵에 휩싸였다. 마르셀의 시선이 여자의 손으로 옮겨갔다. 떨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두려움에 숨은 사람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르셀이 말했다. 이 쪽지를 당신이 쓰지 않았다면? 누가 썼나요? 간호사는 깊고 느린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말할 내용을 저울질하는 듯 계산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속삭임 같은 목소리로 내가 쓴 게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안에 숨어있는 자들은 내 적이 아니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르셀의 눈이 좁아졌다. 누구? 간호사는 바닥에 널브러진 부서진 널빤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독일인이 아니에요. 이 대답은 마르셀의 속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만약 안에 민간인, 아이들, 장애인 또는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이 있다면 간호사가 그들을 독일군으로부터 숨기고 있을 수도 있었다. 아니면 더 위험한 것, 다른 나라 군인들이었다. 마르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보여줘. 그가 말했다. 여기 누가 있나?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아닌 결의가 서려 있었다. 보여드리면 그녀가 속삭였다. 저를 죽이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마르셀은 몇 초 동안 침묵했다.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간호사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에 묻은 진흙이 바닥에 떨어졌다. 뒷방 쪽으로 걸어갔다. 문에 다다르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는 목소리를 아주 낮춰. 왜냐하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건 어떤 보고서에도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문을 천천히 밀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안에서 들려온 첫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가운 숨결처럼 벽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의 울림이 방을 가득 채웠다. 마르셀은 한 손으로 총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병사들에게 기다려 라는 신호를 보냈다. 간호사가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들에게 해치지 마세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에 담긴 두려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빛은 부족했다. 방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알아보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마르셀은 안에서 들려오는 불규칙하고 빠른 숨소리를 들었다. 한 명 이상이었다. 나가세요. 마르셀이 간결하고 분명한 프랑스어로 말했다. 침묵. 간호사가 뒤를 돌아 속삭였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로는 조급한 걸음을 내디뎠다. 무엇이 있나요?
아이인가? 군인인가? 부상자인가? 이 질문조차 안에 누가 있을지에 대한 수십 가지 가능성을 다시 불붙였다. 다시 침묵. 마르셀은 인내심을 유지하며 간호사에게 돌아섰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간호사는 문가에 매달리며 마르셀을 응시했다. 독일인이 아닙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적도 아닙니다. 마르셀의 머릿속을 가능성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소련 스파이들, 저항군 멤버들, 도망친 민간인들, 유대인 아이들, 아니면 독일군이 쫓는 다른 누군가? 간호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발, 그녀가 말했다. 이걸 이해해 주셔야 해요. 그러고는 손을 문 어둠 속으로 뻗었다. 그림자 속에서 먼저 아주 작은 손이 나왔다. 아이의 손이었다. 이어서 떨리는 숨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7, 8살쯤 된 소녀가 나타났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모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것들은 아이들인가? 소녀는 간호사의 다리에 매달렸다. 간호사는 손을 아이의 머리카락에 얹었다. 그 뒤로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아이가 나왔고 또 다른 아이가 나왔다. 마르셀은 얼어붙었다. 뒷방에 숨어있던 자들은 군인도, 첩자도, 탈영장교도 아니었다. 어린 아이들이었다. 간호사는 마르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며칠 동안 여기 있었는지 아세요? 3일. 3일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죠. 마르셀의 숨이 가슴에 콱 막혔다. 이것은 전쟁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볼 거라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다. 그럼 왜 숨어 있는 거죠? 그가 물었다. 간호사는 몸을 숙여 아이들을 자기 곁으로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일어나 단 한마디를 말했다. 그들을 죽이려는 독일 군인들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인식이 뒤집혔다. 간호사는 적을 숨기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적의 표적이 된 무고한 이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마르셀은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같은 충격을 받고 있었다. 간호사가 속삭였다. 자, 말해봐. 아직도 나를 적으로 생각하나? 대답은 없었다. 오직 마르셀이 느리고 의식적인 동작으로 총을 내리는 모습만이 보였다. 마르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앞에 서 있는 간호사는 자신의 군대가 반역자로 지목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성을 간직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어디서 왔나요? 마르셀이 물었다. 간호사는 아이들을 등 뒤에 숨기며 문 앞에 섰다. 한 명은 마을에서, 다른 2명은 다른 곳에서 왔어요. 가족들이 살해당했어요. 그들을 여기로 데려왔어요. 누가 데려왔어?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요. 모로는 화를 내며 돌아서서 소리쳤다. 내가? 너는 독일 군인이잖아. 간호사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이제 아니에요. 말들이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것은 편을 바꾼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의 마지막 결심이었다. 마르셀은 침착했다. 왜 그들을 여기 숨기고 있는 거지? 독일 군인들이 왜 그들을 쫓는 거야? 간호사는 아이들을 바라보더니 마르셀을 쳐다보았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독일인이 아니니까. 모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럼 그들은 누구야? 간호사는 숨도 쉬지 않고 말했다. 유대인이야.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한순간, 두 순간. 마르셀의 얼굴에 드러난 충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지역에는 아직도 활동 중인 독일군 부대가 있었다. 유대인 아이들이 발견된다면 그들에게는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했다. 그들을 얼마나 오래 숨겨왔어? 마르셀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병원에 실려온 날부터요. 가족들은 이미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단지 그들을 넘겨주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모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넌 나치 간호사야. 그런 짓을.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 어떤 인종에 속하는지 보지 않습니다. 저는 부상자를 치료할 뿐입니다. 이것이 제 맹세입니다. 마르셀은 고개를 숙였다. 이 여자는 전쟁 속 부패 속에서 남은 마지막 것이었다. 양심.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여전히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그럼 아이들을 쫓는 독일군은 어디 있나? 라고 물었다. 간호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어젯밤 이 지역을 순찰했어. 수색을 시작했지. 만약 당신들을 발견한다면?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금속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 모로가 깜짝 놀랐다. 이게 뭐야? 간호사가 얼굴을 찌푸렸다. 저들이야. 찾던 걸 못 찾았어. 돌아오는 중이야. 마르셀이 급히 깨진 창문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무 사이로 2명의 독일 군인이 보였다. 무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집 쪽으로 오고 있었다. 마르셀이 간호사에게 돌아섰다.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게 당신이었어?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들을 들었을 때 뭘 할지 알고 있어요.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이제 선명해졌다. 눈속을 나아가는 매 발걸음이 긴장을 고조시켰다. 마르셀이 병사들에게 속삭였다. 위치 잡으세요. 아무도 쏘지 마세요. 모로는 놀라 돌아섰다. 사령관님? 적군 병사 2명이. 마르셀은 눈을 한번 감고 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적이야. 간호사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반짝였다. 관심. 마르셀이 손을 들었다. 준비해. 문이 열릴 거야. 문 앞의 그림자가 커졌다. 마르셀은 병사들의 숨소리마저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간호사 뒤에 숨었고 작은 소녀의 떨리는 숨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문 손잡이가 갑자기 금속성 딸깍 소리를 냈다. 모로가 중얼거렸다. 왔어. 마르셀은 손가락을 입술에 대었다. 소리 내지 마. 문이 무거운 숨소리와 함께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다. 이어 2명의 독일 군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이 총구 끝에서 떨리고 있었다. 군인 중 1명이 안으로 들어섰다. 다른 1명은 문턱에 서 있었다. 아직 프랑스인들을 눈치채지 못했다. 간호사는 아이들을 뒤로 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믿어. 안으로 들어온 독일 군인이 소리쳐 말했다. 여기 수색할 거야. 흔적을 여기까지 추적했어.
마르셀은 병사들에게 손짓했다. 방어 태세 취하되 사격 금지. 독일 순찰대가 한 걸음 더 내디뎠을 때 그가 본 것은 단 1초 만에 끝났다. 간호사, 아이들, 그리고 프랑스 군인들. 그의 눈이 커졌다.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마르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총을 내려놔. 독일 병사는 그 순간 멈췄다. 그의 눈은 모로의 총구에 고정되었다. 뒤에 있던 병사가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그도 안으로 들어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긴장감이 총알만큼 가느다란 선 위에 걸쳐 있었다. 간호사가 앞으로 뛰쳐나왔다. 안 돼. 쏘지 마세요. 독일 군인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너. 배신자. 여자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들이에요. 유대인 아이들이에요. 이 말은 방 안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다. 뒷문에 있던 독일 군인은 잠시 망설였다. 총을 떨어뜨리진 않았지만 망설임이 얼굴에 선명히 드러났다. 왜 그들을 숨기고 있나? 그가 물었다. 간호사가 숨을 골랐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죽을 자격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독일 군인의 눈동자에 순간 무언가가 스쳤다. 분노도 아니었다. 아픔도 아니었다. 무언가를 떠올린 듯했다. 그러자 다른 군인이 말했다. 상관이 그들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이 집도 수색 목록에 있었다. 돌아갈 수 없다. 모로가 앞으로 뛰쳐나왔다.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마르셀이 손을 들었다. 모로. 기다려. 그러고는 독일군 병사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이 아이들은 죽을 거예요. 마르셀이 말했다. 우리를 보고 보고하면? 그들을 죽일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독일 군인은 이를 악물었다. 내 임무는? 간호사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내 임무는 곧 끝날 거야. 이 전쟁은 끝나가고 있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죽는 것? 누구에게도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분위기를 둘로 갈랐다. 독일 군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개를 숙였다.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도. 너도. 모로는 놀라움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하지만 독일 군인은 계속했다. 여기 우리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면? 당신들을 찾지 않을 거야. 나와 순찰 동료는 돌아가서 아무도 없었다고 말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살 수 있어. 마르셀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그건 당신들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잖아. 독일 군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알고 있어. 침묵이 내려앉았다. 전쟁 한가운데서 내려진 이 작은 결정은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 아이의 삶을 바꿀 것이다. 마르셀이 손을 내밀었다. 독일 군인은 망설였지만 결국 손을 내밀었다. 전쟁 한가운데서 두 적군이 악수를 했다. 간호사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독일 군인은 등을 돌렸다. 5분 후에 가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게. 그들은 문을 닫았다.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엔진 소리가 돌아왔다. 그리고 사라졌다. 마르셀은 깊게 숨을 쉬었다. 좋아. 그가 말했다. 이제 정말 우리뿐이야.
문이 닫히자마자 방 안에 모두가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간호사의 무릎이 풀릴 듯했지만 아이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자 정신을 차렸다. 모로는 여전히 멍해 있었다. 사령관님, 우리가 뭘 한 거죠? 마르셀이 짧게 쳐다보았다. 옳은 일을 했어. 하지만 옳은 일이라니? 이제는 너무 어려웠다. 마르셀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여기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독일 순찰대가 돌아올 때 단순히 보고하러 오는 게 아닐 테니까? 의심을 품는다면 이 지역 전체가 샅샅이 수색될 것이다. 여기서 나가야 해. 마르셀이 말했다. 지금 당장. 모로는 화를 내며 이 여자 때문에? 곧이어 따라온 아이들의 숨소리가 그 말을 거칠게 끊었다. 작은 소녀가 떨고 있었다. 간호사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마르셀이 말했다. 다른 이유는 없어. 간호사가 마르셀을 향해 눈을 들었다. 갈 곳이 있나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마르셀이 말했다. 먼저 당신 이야기를 들어야겠어. 왜 그들을 보호하는 거죠? 독일군. 간호사. 왜 그런 일을 하죠?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마르셀은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뜻인지. 간호사는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긴 숨을 내쉬었다. 마치 수년간 숨겨온 것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오는 듯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이 말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모로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여자가 계속했다. 우리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셨어요. 아버지는 반유대인이셨죠. 하지만 제 동생의 얼굴은 혈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를 지킬 수 없었어요. 게슈타포가 그를 데려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지친 사람의 침묵이 있었다. 하지만 제 동생은 그랬어요. 그 말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모로의 눈이 번쩍 떴다. 뭐라고? 여자가 말을 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셨어. 아버지는 반유대인이셨지. 하지만 내 동생의 얼굴은 혈통을 드러내고 있었어.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 게슈타포가 그를 데려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지친 사람의 침묵이 있었다. 저는 다시는 어떤 아이도 같은 운명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모로의 분노가 잠시 멈췄다. 아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가 말을 이었다. 이 세 아이는 제 동생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마르셀은 잠시 침묵했다. 이 여자가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이유는 적을 보호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인간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숲길의 새 발자국. 순찰대의 이동 방향. 그것은 그들이 돌아올 거란 뜻이었다. 들어봐. 마르셀이 말했다. 약 5분 남았다. 당장 나가자. 모로가 반박했다. 아이들과 어디로 가자는 거야? 마르셀이 지도를 펼쳤다. 선 북쪽에 순찰 공백이 있다. 거기로 빠져 서쪽으로 나가자. 영국군과 합류할 거야. 모로가 얼굴을 찌푸렸다. 이건 자살이야. 마르셀이 말을 끊었다. 이건 계획이 아니야, 모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여기서 머문다면? 우리 운명은 뻔해.
간호사가 아이들을 모았다. 가장 어린 소녀가 마르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르셀이 무릎을 꿇었다. 소녀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너를 지켜줄 거야. 소녀는 처음으로 조금 안도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가 아니라 속삭임이었다. 모로는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눈썹을 찌푸렸다. 사령관님, 독일군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듯했다. 저 나무들 뒤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르셀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다 됐어.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할까요? 마르셀은 소총을 어깨에 메었다. 저 문을 조용히 열 거야. 조용히 숲속으로 들어갈 거야. 만약 그들이 우리를 본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모로가 바라보았다. 만약 보게 된다면 전쟁이 시작될 거야. 마르셀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우리는 쏘지 않을 거야. 아이들을 위해 조용히 있을 거야. 간호사가 목을 삼켰다. 준비됐어요. 마르셀이 문 쪽으로 다가갔다. 차가운 나무가 그의 손 아래에서 바스락거렸다. 좋아. 그가 말했다. 모두 준비해.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야. 그리고 문을 조금씩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다. 숲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자체가 위험 그 자체였다. 문이 열리자마자 모두가 동시에 숨을 참았다. 숲속은 검은 벽 같았다. 조용했지만 생기 넘쳤다. 마르셀이 손으로 가리켰다. 뛰지 마. 그냥 앞으로 나아가. 간호사가 아이들을 팔 아래로 안았다. 가장 앞에 작은 소녀가 마르셀의 손가락을 붙잡았다. 3걸음. 5걸음. 눈이 조용히 으스러졌다. 모로는 뒤를 돌아보았다. 속삭이며? 사령관님, 움직임이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2개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독일군 병사들. 마르셀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병사 중 한 명이 살짝 고개를 숙였다.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쏘지 않았다. 간호사가 아이들을 앞으로 밀어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를 내버려 두는군요. 마르셀은 알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말로 하지 않은 약속이 있었다. 전쟁이 잊어버린 종류의 인간성이라는 약속. 나무들 속으로 들어섰을 때 독일 군인들의 실루엣이 배경에 어두워졌다. 마지막으로 한 번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숲속 깊숙이 들어섰을 때 마르셀이 멈췄다.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끝났어. 간호사가 눈을 감았다. 소녀가 그녀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전쟁 한가운데서 찾아온 이 침묵은 생존의 소리였다. 마르셀은 어깨에 메고 있던 소총을 풀었다. 서쪽으로 갈 거야. 거기서는 안전해. 간호사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연약해 보이지 않고 강해 보였다.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아이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동생을 위해서도요. 마르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아무도 널 배신자로 기억하지 않을 거야.
간호사가 눈을 들어 올렸다. 전쟁이 끝나면 아마도 웃을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모두 함께 숲의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뒤에 남은 돌집, 눈 아래 유령처럼 사라져가며 아이들의 발자국은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날 어떤 보고서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어떤 역사책에도 실리지 않았다. 하지만 세 아이, 한 간호사, 그리고 한 장교, 전쟁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서로를 지켜냈다. 그리고 때로는 역사가란, 종이 위에가 아니라 살아남은 이들의 마음에 새겨진다.